최근에 제가 명탐정 코너에서 기억에 남는 여자 단역과 남자 단역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 그냥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명단에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내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얼굴만 보는 속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기억에 남는 단역들의 명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명탐정 코너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해서 기억에 남았던 단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해드리자면 이 영상에서 제가 언급할 사람들은 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무서웠던 인간들이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닥 안 무서운 인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무섭고 소름 돋았던 인물이 이 영상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첫 번째로 무서웠던 단역은 사라진 시체 살인사건에서 나왔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 에피소드에서 어린이 탐정단이라는 희대의 암 걸리는 조직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첫 사건은 그냥 간단하게 친구의 고양이를 찾아주는 거였는데, 고양이를 찾던 중 욕실에 빠져있는 핀투성의 시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코난을 비롯한 탐정단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은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경찰이 와서 이 집을 살펴봤지만 집 어디에서도 코난 일행이 봤던 시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코난 일행에게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탐정단들에게 뭐라 하고 돌아갔고, 탐정단은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집을 조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코난이 열심히 용의자의 집을 조사한 결과 용의자가 어떻게 시체를 숨겼는지도 알게 되죠. 이 에피소드는 대충 이런 스토리인데, 이 범인의 트릭이 좀 소름 돋습니다. 범인은 탐정단 애들한테 본인 형의 시체를 들키게 되자 이걸 숨기기 위해서 본인이 형행세를 하고 죽은 형을 씻겨가지고 목욕 가운을 입혀서 방 안에 앉혀놔요. 그러니까 탐정단과 경찰들은 이미 죽어있는 시체를 보면서도 뭐야, 시체가 어디 간 거지? 이러면서 시체를 찾고 있던 게 되는 거죠. 경찰들과 코난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시체를 보여주며 뻔뻔하게 있었던 범인이라 더 무섭고 소름 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하나 더 소름 돋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탐정단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코난이 혼자 범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범인한테 안 들키려고 숨게 됩니다. 근데 이때 뭉치라는 어마어마한 친구가 코난에게 무전을 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코난은 범인한테 걸리게 되죠. 이때 진짜 범인이 코난 쫓는 거에도 스릴을 느끼면 무서웠지만, 뭉치라는 친구의 정신머리 때문에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 두 번째로 무서웠던 단역은 유령저택 살인사건의 모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탐정단의 아름이가 어떤 폐가에서 도깨비볼을 봤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름이는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폐가에서 봤던 것을 얘기했고, 코난에게 같이 그 폐가를 살펴보러 가자는 말을 합니다. 코난은 딱히 내키진 않았지만 뭉치와 아름이가 강제로 가자고 하는 바람에 세모, 뭉치, 아름, 코난 이렇게 4명이서 폐가를 탐험하러 가죠. 폐가를 탐험하러 간 4명의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개구멍도 발견하고, 분명 폐가라고 들은 곳에서 아직 물이 나오는 것도 알아냈으며, 오래 비워둔 집치고는 집이 깨끗하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코난 이것들을 발견하고 이 집은 폐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려던 순간 세모가 사라졌고, 얼마 안 지나서 뭉치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코난은 아름이와 함께 아이들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유령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코난은 이 저택에 뭔가 있음을 확신하고 저택 곳곳을 살펴보다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발견합니다. 코난과 아름이는 그 비밀 통로의 끝으로 걸어갔고, 그 끝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어떤 야수 같은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코난과 아름이는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고, 놀란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봤던 귀신 같은 여자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코난과 아름이는 숨으려고 했지만 실수로 소리를 내버렸고, 코난은 별 수 없이 그 여자와 남자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이 폐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밝혀내게 되죠. 이 에피소드는 폐가라는 특수한 장소를 써서 더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이 유령처럼 생긴 여자가 걸어가는 장면이라던가, 코난과 아름이가 지하 통로로 들어가자마자 야수처럼 생긴 남자가 비명 지르는 장면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코난 초반부 에피소드들은 그림체 자체가 좀 무서운데, 그 무서운 그림체의 효과를 많이 받은 게 이 유령저택 사건의 이 모자였던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로 무서웠던 단역은 제트코스터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아마 제트코스터 사건은 명탐정 코난 1화에서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인 여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로 갈아탔다는 것에 앙심을 품었고, 제트코스터를 타던 중 자신의 목걸이를 피해자 목에 걸고, 목걸이에 걸려있던 갈고리를 제트코스터의 철로에 걸어버려서 제트코스터의 속도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솔직히 이게 겁나 잔인한 내용인데,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의 기념비적인 에피소드라서 그런지 막 크게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범인이 마지막에 울면서 절규하자 주위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솔직히 지 버리고 딴 여자 만났다고 목을 잘라버리는 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리얼 미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이 범인이야말로 제일 무서운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무서웠던 단역은 현경의 검은 어둠에서 나왔던 범인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나가노의 타케다 시게루라고 불리는 경찰의 죽음으로 시작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첫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시게루의 시체는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됐고, 이 목 잘린 시체 덕분에 시작부터 장난 아닌 사건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작한 사건은 나중에 한 명이 더 목이 잘려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좀 많이 부드러워진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에서 오랜만에 매운맛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잘라내버린 사건을 벌인 범인이 당연하게도 소름 돋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범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에다가 목을 걸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수까지
단역까지 던진 걸 보면 진짜 복법이 다른 정신나간 범인이란 걸 알 수가 있었죠. 다음 5번째로 무서웠던 단역은 히데오미라고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명가 연속 병사 사건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남자인데 생긴 것부터가 겁나 무섭게 생겼어요. 아마 제가 나중에 말할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 범인과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소름 돋게 생긴 사람은 히데오미란 남자인데 얼굴에 화상이 생긴 바람에 저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저 친구 붕대 벗으면 저렇게 험악하게 안 생겼어요. 뭔가 코너에 나오는 인물들이 붕대를 저렇게 두른다거나 아니면 정체를 안 밝히기 위해서 검은 쫄쫄이를 전신에 두르고 있으면 착하게 생긴 사람도 다 험악한 인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소름 돋게 생긴 친구는 코난 일행들 앞에 칼을 입에 문 채로 나타나기도 했고 사건 내내 좀 수상한 행동을 하다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 여겨졌던 이 히데오미란 남자도 시체로 발견되고 사건은 미궁소로 빠지는 듯했죠. 그러나 이 저택에는 하인성과 코난이라는 명탐정들이 2명이나 와 있었고 결국엔 이 저택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면서 이 히데오미란 남자의 진실도 밝혀집니다. 이 히데오미란 남자는 사실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죠. 어찌 보면 히데오미는 범인도 아니었고 사건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소름 돋는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붕대를 하고 있을 때의 비주얼이 압도적이어서 이렇게 소름 돋는 범인 명단에 올려봤습니다. 다음 6번째로 무서웠던 단역은 푸른 고성 탐색 사건에서 나왔던 마미야 마스요, 한국어로는 문말려라고 불리는 할머니십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유럽풍의 고성이 나오고 그 고성에서 사는 어떤 집안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고성에 사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옛날 집주인이 고성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놨다 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난 일행들은 이곳에 어떤 보물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집을 조사해보기 시작하는데 집 조사를 하다가 코난이 사라지고 박사님도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탐정단과 장미는 사라진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고성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렇게 탐색하는 탐정단 친구들을 쫓아오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고 그 그림자를 피하며 다니다가 코난과 박사님을 찾아내고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내게 됩니다. 그 그림자가 바로 마미야 마스요라는 할머님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흔한 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 이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에피소드 분위기 자체가 겁나 무섭습니다. 막 아름이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장면이라던가 코난과 박사님이 한 명씩 사라지는 장면 등 에피소드 전반적으로 대놓고 무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이 마미야 마스요라는 할머니도 레전드인 게 보물을 위해서 사람을 10명 넘게 죽여요. 그렇게 사람을 대거 학살한 이후 이 집안 사람인 척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할머니 얼굴로 성형한 등 미친놈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행동을 해줍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집안에 숨겨진 보물이란 것이 좋은 경치라는 걸 깨닫고는 절망하게 되죠. 솔직히 코난에 수많은 범인들이 나왔지만 이 할머니가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던 것 같네요. 다음 7번째로 무서웠던 단역은 붕대남이십니다. 앞서 히데오미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말했었는데 그 히데오미의 오리지널 격인 인물이 바로 이 붕대남이십니다. 이 붕대남 살인사건의 에피소드는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전에 코난의 무서운 에피소드라는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은 언급 안 하겠지만 진심 사람을 토막내서 그걸 뱃속에 들고 다니는 범인이 나왔다는 건 진짜 쌉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코난이 한 20년 동안 더 연재를 하더라도 이 붕대남 사건에서 나왔던 범인보다 소름 돋는 인간은 없을 것 같네요. 다음 8번째로 소름 돋았던 단역은 도서관 살인사건에서 나왔던 관장 아저씨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탐정단 아이들이 밤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도서관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에피소드이죠. 참 이렇게만 보면 되게 별거 없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지만 탐정단을 쫓아다니는 관장 아저씨의 면상을 보면 별거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관장 아저씨는 밤에 지 혼자서 신나가지고 쪼개다가 탐정단 친구들의 인기청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탐정단 친구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리얼 미친 고릴라가 쫓아오는 것 마냥 개무섭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번 홍대에서 열린 코난 30주년 전시회에서 메인으로 이 아저씨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 에피소드에서 정말 다양하게 무서운 장면이 많았지만 가장 무서웠던 장면은 관장이 도서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며 도서관을 빠져나가던 중 탐정단의 아름이가 도서관에 불을 켜고 그 불을 킨 걸 관장이 목격하는 장면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네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서웠다기보단 불 킨 아름이를 보며 진짜 미친 새끼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8명 정도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돋고 무서웠던 단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8명을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더 많은 단역들이 생각나긴 한데 옛날에 올렸던 무서운 에피소드의 내용과 많이 겹칠까봐 중간중간 빼버린 사람들이 많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무서웠던 단역이 있었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신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